이제 드라이하게 보시는 분들은 예. 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예. 거라고 보냐 이게 그게 그렇지 않다. 예. 이거 언제까지 받아주겠냐 사람들이. 예. 그렇지 않을 것이다. 7월에 DSR도 있고 지금 경기 침체가 장난이 예. 아닌데 지금 맞습니다. 일시적인 강남의 어떤 꿈틀거림 정도로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 한편으로는 이게 온기가 좀 이번에는 성동구를 넘어 동대문을 넘어 이렇게 퍼져나갈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마성, 강동, 광양까지는 퍼질 거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마포구, 성동구, 그 다음에 강동구, 동작구, 광진구, 양천구. 양천구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동 쪽은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일단 갈 것 같아요. 지금 여전히 이제 강서구라든지 서울 외곽 쪽은 그렇게 움직임이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요. 네. 경기 안 좋고 이런 거는 저도 잘 알기는 한데요. 뒤에서도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눌 수 있겠지만 이게 100억씩 하는 아파트를 누가 사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실제로 이제 하락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항상 수요가 없다. 네. 그거는 뭐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만나가지고 계속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네. 상위 1%가 얼마큼 버는지를 잘 모르시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저도 이제 우대방에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상담을 많이 하면 제가 이제 상담한 분들은 대부분 소득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집값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게 한 5에서 10 사이입니다. 대부분 강남에 사시는 분들. 근데 강남의 아파트라는 게 기본이 30억, 40억 하잖아요. 30평을 사시더라도. 근데 그분들이 대략 한 3, 4천원 버시거든요. 한 달에. 제가 말하는 게 연봉이 아니고요. 한 달에 그 정도 봅니다. 그게 신기한 게 아니고요. 두 분이서 보시면 대기업 다니신다 그러고 한 3, 40대 되면 대부분 10년 이상은 근무하신 분들이거든요. 1억 5천 정도는 받으세요. 그렇게 안 받으신다고 알고 계시는 분은 정말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 아는 지인분도 예전에 과천에 집 살 때 잔금 그럼 어떻게 했냐 내가 물어보니까 뭐 그 삼성전자 다니시거든요. 인센티브 받아서 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위 10%와 상위 1% 간에 소득이나 자산 격차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양극화 이야기할 때는 보통 강남, 비강남, 수도권, 지방 이야기하는데 이미 그거는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그냥 자리 잡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걸 이제 뭐 완화시킬 수도 없고요. 멈추는 정도 수준 또는 양극화가 지금은 많이 벌어지는 거를 조금 줄이는 수준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이미 그거는 돌이키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뭐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는다고 이제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이제 현상은 이제 아주 미국과 같이 이런 상위 10%와 상위 1%, 상위 10%는 사실은 그 서민에 가까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많아요. 그 상위 1% 분들 또는 상위 0.1% 이런 분들이 버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냥 직장 다니시는 분도 한 달에 월 수입이 3, 4천씩 되는데 상위 1% 분들이 얼마큼 버시겠습니까? 그죠? 몇 억 될 수도 있는 거죠. 한 달에 버는 게. 그래서 1년 모으면 30억 집은 사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아주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거든요. 그래서 몇백억, 뭐 몇천억 자산 가시는 분들이고 제가 뭐 어느 지역 이야기해도 별로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반포라든지 그죠? 압구정, 뭐 대치 이런 데만 이제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대부분 대형. 요번에 뭐 제가 알고 있기로도 뭐 60평대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 그게 보시면 두 분이 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연세도 이제 7, 80 되시고 그래가지고 팔고는 어디로 가시느냐? 또 비슷하게 60평에 사셨던 분은 한 50평 정도로 가시지 30평으로 안 가세요, 절대로. 그쵸. 예, 절대로 그렇게 안 현타입니다. 가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잠원동에 21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레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인가 하는 아파트 있어요. 세대수가 많지는 않아요. 제일 평형이 많은 게 몇 평형이냐면 52평형이 제일 많아요. 그게 30평도 있고 40평도 있는데 52평형이 세대수가 200세대가 넘어요. 그래서 거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주력 세대네요. 예. 그래서 아니 좀 이상하지 않느냐. 저도 그래서 물어보니까 조합원분들이 다 50평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재건축을 하면 이렇게 강남이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는 내가 대형 평수에 살다가도 중소형 평수로 내려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또 부담금도 내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내가 중소형 평수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뭐 환급을 받는다든지 그죠? 아니면 그냥 뭐 또이또이 해서 그냥 부담금 안 내는 걸로. 네. 그리고 또 뭐 두 분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한 분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분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가시는데 강남은 안 그래요.
예, 강남은 60평 사는 분이 조금 낮춰가면 한 50평 이런 형태로 이동하시기 때문에 대형의 수요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5년 동안 대형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에서 입주하는 비중이 0.7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대형을 안 지었어요.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에 가보시면 40평 이상을 찾아보기 되게 어려워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50평 이상을 그분들은 원하시는데 그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원베일리에 사시는 분들도 기존에 레미안 퍼스티지라 아니면 반포자에 사시다가 이게 한 20년 돼 가거든요, 이제. 20년 되면 좀 불편해요. 10년 지나면 조금씩 고장이 나고, 그죠? 집도. 20년 되면 사기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강보이고 뭐 신축이고 커뮤니티 좋고 원베일리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금력이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넘어가시면서 뭐 몇십억 거래들을 이뤄내시는 거죠. 103억, 106억이 그냥 허황된 숫자가 아니네요. 그분들은 그냥 진짜 가치가 네, 있다라고 뭐 생각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몇백억 있으시면 우리가 10억 정도 가지신 분이 그 집이 그 한 7, 8억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차지하는 비중이. 왜냐하면 7, 80%가 부동산이니까. 네. 10억 정도 가지신 분이 7, 8억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특히나 자기 집 한 채. 그분 만약 한 300억 가지고 계신다 분이라 그러면 100억짜리 집을 사는 거는 우리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적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200억이 남아 있는데, 예, 그리고 3분의 1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30% 정도밖에 자기 집에다가 투자를 안 하신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다가 7, 80%를 투자하는데 이렇게 크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